지금부터 3학년 2학기 과학 물질의 상태 단원의 흐름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성취 기준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성취 기준에서 우리는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용기에 따른 모양과 부피 변화를 관찰하여 비교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차시 정도를 수업 계획할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차시에서는 실험을 통해 먼저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차시에서 역시 실험을 통해 고체 상태의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성취 기준은 고체 상태의 성질과 액체 상태의 성질을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데요. 따라서 이 2차시의 수업을 연차시로 계획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성취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 기체가 무게가 있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취 기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우리 주변의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해 보게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은 다른 단원들에 비해 학생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단원의 내용들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5개념을 형성하기 가장 쉬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번 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5개념 형성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짚어보고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액체 상태에서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흔히 모양이 변하면 부피도 따라서 같이 변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액체 상태 관련 수업을 해주실 때 이렇게 다양한 용기를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액체를 준비하신 후에 이렇게 다양한 용기의 액체를 옮겨 담아 주시면서 액체가 다양한 용기에 담겼을 때 그 용기 모양은 변하지만 다시 이것을 원래의 컵으로 넣었을 때 똑같은 높이만큼 차오르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액체 상태 관련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액체 괴물, 즉 학생들 말로 슬라임은 액체 상태인가 혹은 고체 상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려면 학생들이 물질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인 물질 속 분자 배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치약, 마요네즈, 크림, 젤리, 슬라임 등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기준, 즉 물질을 용기에 넣었을 때 모양이 변하는지, 부피가 변하는지 이런 것들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것들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분명하게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주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학년이 올라가서 배울 것이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체 상태에서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든 고체는 단단한가? 라는 것입니다. 이 5개념이 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를 비교하여 이해할 때 액체 상태는 뭔가 흐르고 흐물거리는 느낌이고 고체 상태는 이와 반대로 손에 잡히면서 단단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꽤 많은 고체들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5개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수의 발레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푹신푹신한 곰인형이라든지 베개라든지 혹은 스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랑말랑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고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면 학생들이 이런 5개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가루는 액체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당연하게 가루를 고체로 생각을 하지만 꽤 많은 학생들은 가루를 가루 알갱이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뭉텅이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 뭉텅이는 용기를 바꿔서 옮겨 담으면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꽤 많은 학생들이 가루를 액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5개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루 한 뭉텅이로 볼 것이 아니라 가루 알갱이 한 알로 보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루 한 알을 이 용기에 담았다가 옮겨서 이 용기에 바꿔 담더라도 가루 알갱이 하나의 모양이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가루 또한 액체가 아니라 고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체 상태에서 학생들이 헷갈려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체는 곧 공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 5개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수소, 질소, 헬륨, 네온, 이산화탄소 등 학생들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체들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런 이름들이 사실은 기체 상태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기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수증기는 액체인가 기체인가 라는 것입니다. 간혹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수증기를 액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까닭을 물어보면 가정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을 때 나오는 김을 봤는데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액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5개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김의 개념과 수증기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증기는 물이 온도나 압력에 의해 변화하여 생긴 기체입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증기가 아니라 김이고 그것은 액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관찰한 것은 수증기가 아니라 김이고 그것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구별하여 설명해 준다면 학생들의 5개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3학년 2학기 과학 물질의 상태 단원의 흐름을 성취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고 그 단원에서 학생들이 헷갈려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과학 수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ip your chai,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